요즘 한국 대기업에서 똑같은 요구가 동시에 터져 나옵니다.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서 시작해 카카오, 조선, 방산, 바이오까지 업종을 가리지 않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런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걸까요? 이슈플러스가 그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국민 메신저 카카오. 이 회사가 2006년 창사 이후 처음으로 파업 위기에 놓였습니다. 지난 27일 노사가 8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결렬. 노조는 6월 10일 부분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카카오만이 아닙니다. 조선업,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소 30%를 나눠달라고 요구합니다. 현대자동차, 삼성바이오로직스,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요구를 들고 나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노조는 아예 성과급 상한을 없애자고 합니다. 업종도 회사도 제각각인데 요구는 판박입니다. 회사가 번 영업이익에서 정해진 비율, N%를 성과급으로 달라.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AI가 불러온 반도체 호황에 있습니다. 챗 GPT 등장 이후 글로벌 빅테크는 데이터 센터를 경쟁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HBM의 수요가 폭발했습니다. 2024년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면서 연간 영업이익 23조 원을 넘겼습니다. SK하이닉스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률은 72%에 달했죠. 삼성전자도 최근 HBM 주도권을 탈환하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56.1% 급증한 57조 2,300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합산 영업이익은 무려 94조 8천억 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입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영업이익, 누구의 몫일까요? 이번 성과급 요구가 한꺼번에 터진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지난해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앞으로 10년간 매년 영업이익의 10%를 성과급 재원으로 쓰기로 한 겁니다. SK하이닉스가 이 카드를 꺼낸 배경에는 세 가지가 겹쳐 있었습니다. 첫째, 사상 최대 호황. 메모리 만년 2위였던 회사가 한 해 만에 판을 뒤집은 겁니다. 둘째, 직원들의 불만. 매년 PI, PS 같은 성과급 비율이 회사 재량에 따라 들쭉날쭉이라는 비판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만큼 버는데 산정 기준은 깜깜이라는 거죠. 노조 가입률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셋째, 인재 이탈 우려. 미국 빅테크는 HBM 설계 인력을, 중국 메모리 업체는 공정 엔지니어를 조용히 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잡지 못하면 호황도 길지 않다는 위기감이 컸습니다. 그래서 나온 카드가 10년 동안 영업이익의 10%는 무조건 직원 몫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재계 1위 삼성전자가 따라갔습니다. 영업이익의 10.5%를 10년간 반도체 부문 직원에게 주기로 합의했죠. 기존 성과급까지 더하면 영업이익의 12%입니다. 삼성이 따라간 건 자발적이었다기보다 떠밀린 측면이 큽니다. 내부에선 SK는 되고 왜 우리는 안 되느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SK보다 0.5%포인트 더 얹은 10.5%라는 숫자엔 추격당할 수 없다는 2위 회사의 자존심이 담겨 있죠. 올해 삼성전자 예상 영업이익 약 300조 원 중 36조 원가량이 성과급으로 풀릴 전망입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연봉 1억 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받게 되는 성과급은 6억 원 안팎, 연봉의 6배를 받게 됩니다. 회사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새로운 성과급 지급 방식에 대한 소식이 다른 기업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줬습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성과급 제도 개편에 대한 요구가 IT, 조선까지 이어진 거죠.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회사가 한 해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갱신하는 업종들입니다. 함정과 LNG선 슈퍼사이클을 맞은 HD 현대중공업,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수주가 폭증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AI 호황 속 실적이 살아난 카카오까지. 회사는 역대급으로 버는데 내 통장은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목소리가 산업 곳곳에서 터져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노조의 교섭 범위가 확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3월 노란봉투법이 시행됐습니다. 경영계는 이 법에 주목합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노조의 교섭 범위가 넓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과거 노조의 요구는 임금 인상과 복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익 나누기, 나아가 경영 판단에 대한 개입으로 쟁의의 목적 자체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이 그 물꼬를 텄다는 게 경영계의 시각입니다. 실제로 요구의 스펙트럼이 확 넓어졌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최근 램프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관련 자회사 일부 노조가 매각에 반대한다며 원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회사의 사업 결정 자체에 제동을 건 겁니다. 포스코 노조는 회사가 하청 직원 7천여 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그 때문에 정규직 혜택이 줄어선 안 된다고 나섰습니다. 더 새로운 요구도 등장했습니다. LG유플러스, 현대차, 기아 노조는 AI를 도입할 때 노조와 사전 협의하라. 로봇을 생산 라인에 넣을 때 노조 허락을 받으라고 요구합니다.
요구의 핵심은 영업이익 연동입니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보장하라는 거죠. 카카오 노조는 13%에서 15%, HD 현대중공업 노조는 30%를 말합니다. 여기에 카카오에선 RSU도 쟁점입니다.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 일정 기간 근속이나 목표 성과 달성 등의 조건을 채우면 회사 주식을 받는 보상입니다. 사측은 이것도 성과급에 포함된다는 입장. 노조는 RSU는 기본 보상일 뿐 성과급은 따로라고 맞섭니다. 현금으로 더 달라는 얘기죠. 요구하는 쪽의 논리는 분명합니다. 회사가 잘 될 때 그 성과를 만든 직원도 정당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 그동안 보상은 너무 회사 재량에 맡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반면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세 가지를 짚습니다. 하나, 영업이익은 미래 재원이라는 점. 신사업과 연구개발에 써야 할 돈을 매년 일정 비율로 떼어가기로 고정하면 특히 AI처럼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산업에서 장기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둘, 주주와의 충돌. 영업이익의 처분 권한은 법적으로 주주에게 있습니다.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손실 위험은 주주가 지고 이익만 근로자가 챙기겠다는 논리라고 지적합니다. 손실이 나면 노조가 책임지느냐는 질문이 따라붙습니다. 셋, 소송 가능성. 매년 고정 비율로 성과급을 주는 게 관행이 되면 법원이 이를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퇴직금을 둘러싼 분쟁이 늘 수 있습니다. 옆 회사가 영업이익의 몇 %를 받기 시작했고 AI 호황으로 회사는 역대급으로 벌었는데 그 과실이 공정하게 나뉘는지에 대한 의문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업종을 가리지 않고 같은 요구가 동시에 터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사 갈등이 아닙니다. 회사가 잘 벌었을 때 그 돈을 누가 어떻게 나눌 것인가? 한국 산업이 처음으로 정면으로 마주한 질문입니다. 정답은 아직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가 앞으로 한국 기업의 보상 방식을 바꿔놓으리라는 점입니다.